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역사를 가장 맛깔나고 재미있게 이야기한다고 자부하는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미있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자, 오늘은 세조의 쿠데타에 반발해 죽음으로 맞선 사육신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산문 박팽년 2개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맞서며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쳤던 그 사육신, 그리고 그 사육신의 대표격인 한 사람 성산문, 신숙주와 함께 집현전 학사로 한글 창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했던 세종의 충신 성산문의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조선 왕조 오우 100명. 이 성산문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 이제 태어날 때 하늘에서 낳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봤다고 해서 이름을 산문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성산문은 과거 시험에 당당히 수석 장원 급제해서 집현전 학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때부터 세종대왕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기 위한 기초 연구를 위해 중국의 언어학자 황찬을 만나 언어학을 배우게 됐다고 했지요. 성산문과 같이 공부했던 그 절친이 앞선 편에서 들어봤던 바로 그 신숙주, 둘이서 아주 친해서 중국도 같이 갑니다. 이 황찬 대인에게 언어학을 가르쳐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신숙주 편에서도 들어봤습니다만 그때 황찬 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你的主意正方，我方助力。 그 열정에 감동받았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말입니다. 자, 이런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도 역시 성산문 하면 충신 불사이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는 정신을 지켜낸 대표적인 충신으로 알려져 있죠. 자, 성산문 하면 역시 사육신이기 때문에 이 사육신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453년 계유년에 수양대군이 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기 위해서 일으킨 계유정난, 동생 안평대군과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핵심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동생 안평대군 친동생까지 죽여버리죠. 자, 2년 뒤인 1455년에 결국 이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 이 삼촌이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반항하면 죽는다! 이 공포 정치로 수양대군은 세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산문은 벌벌 떨던 신하들과는 달랐습니다. 집현전에서 함께 공부했던 박팽년, 하위지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죠. 자, 성산문이 이렇게 말하죠. 어린 전하를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를 찬탈한 수양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소이다. 폐위 되신 전하를 다시 모셔 충의를 다하는 것은 선비의 기본이요, 선대왕 전하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기도 하오. 그래서 이 세조를 제거할 거사를 모의하게 되는데 이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사육신인 박팽년, 하위지 2개,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와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을 배신해 거사가 들통나게 됐던 그 당시 김질도 처음에는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성산문이 승정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승정원이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동태를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나라 사신이 한양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명나라 사신 환영회 때 세조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명나라 사신 연회 때 성산문의 아버지 아까 성승과 성승의 친구 유흥부가 벼룬검으로 임명된 겁니다. 즉 이 벼룬검은 임금의 가장 가까운 데서 경호하는 호위 무사였던 거죠. 최근접 경호를 맡은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자, 그런데 세조가 이 벼룬검과 함께 연회장에 나서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 한명회가 벼룬검을 두지 않기로 합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남다른 촉이 있었는지 그때 느낌이 쎄하다 해서 운금을 빼버린 건데, 그래서 거사를 미루게 됩니다. 이게 세조 암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 거죠. 거사일을 미루게 된 것. 성산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거사는 미루는 게 좋겠소. 수양대군이 농사일을 보기 위해 궁을 나갈 때가 곧 올 것이요, 그때 다시 거사를 하기로 하십시다. 자,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서 그 당시 뜻을 함께했던 김질이 배신하게 됩니다. 거사 계획을 자신의 장인어른 정창손에게 다
발설해버립니다. 이 정창소는 세조에게 다 일러바치죠. 이 정창소는 그 대가로 영의정까지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편하게 먹고 삽니다. 자, 아무튼 모든 진상을 알게 된 세조. 감히 반역을 꾀한 역적 무리들이 있었다니 당장 성산문과 반역을 도모한 역적 무리들을 모두 잡아들어라. 짐이 직접 국청에 나가 국문할 것이다. 결국 성산문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박팽년과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등이 끌려와서 극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한단 말이냐? 성산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의 임금이 어찌 둘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전하를 다시 모시려 했을 뿐이다. 나으리가 나라를 빼앗고 나의 군주가 폐위당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소이다. 내 놈이 지금 나를 나으리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준 녹봉은 왜 먹었단 말이더냐? 그랬더니 성산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으리가 준 녹은 하나도 먹지 않고 우리 집 창고 안에 그대로 뒀소이다. 실제 성산문은 이 세조에게 받았던 녹봉을 손 하나, 털끝 하나 안 대고 그대로 따로 보관했는데요. 이 녹봉을 받을 때마다 어느 달의 녹이라고 기록을 해놨고요. 집안에 남긴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그거 녹을 남겨둔 거죠. 결국 이들은 끌려가서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가기 전 가족과 함께 자결한 유성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수형을 당한 후에 사지가 찢겨지는 거열형, 우리가 잘 아는 그 능지처참형을 당합니다. 이분들의 잘린 머리는 효수돼서 전국을 돌면서 전시가 됐고요. 성씨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멸족돼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성씨라면 모두 다 죽은 거예요. 아내와 딸들, 여자들은 관가의 노비로 모두 다 끌려갑니다. 당시 서울 그 양화진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한 사육신의 시신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겨우 수습해서 지금의 사육신 묘가 있는 노량진에 고이 묻어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성산문의 묘는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데요. 당시 극형을 당해 찢겨진 성산문의 육신이 전국을 돌 때 운반하던 사람 하나가 귀찮아서 아무데나 묻었다고 하는데요. 그 위치가 바로 지금 충남 논산이라는 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으로 매화의 지조와 대나무의 절기를 지킨 충신 매주컨 성산문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서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옹백명, 구독과 좋아요, 다음 편도 반드시 들어보시겠다는 알림 설정은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도 플리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